솔직히 말할게요. 초콜릿은 가짜예요. 우리가 초콜릿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이 진짜 초콜릿은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초콜릿일 수도 있고 혼합 초콜릿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것은 맛도 좋아요. 진짜 초콜릿의 가장 중요한 점은 코코아 덩어리와 코코아 버터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포장지에 코코아 가루와 식물성 지방이라고 적혀 있다면 미안하지만 그건 혼합 초콜릿이에요. 진짜 초콜릿은 적어도 35%의 코코아 고형분과 약 18%의 코코아 버터를 함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두 가지를 앞에 두고 동시에 맛을 본다면 여러분은 다양한 향료가 들어있는 혼합 초콜릿이 더 맛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혼합 초콜릿이 진짜 초콜릿보다 훨씬 더 인기가 있는 건 당연해요. 우선 더 저렴해요. 또한 상온에서 녹지 않은 경향이 있어 보관이 용이하죠. 좋아요. 그럼 화이트 초콜릿은 어때요? 진짜일까요? 혼합일까요? 사실 둘 다 아니에요. 전혀 초콜릿이 아니에요. 혼합 초콜릿에는 코코아 입자가 들어있지만 화이트 초콜릿에는 전혀 없어요. 네, 코코아 버터가 들어가긴 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코코아 버터는 화이트 초콜릿 특유의 맛을 내지 않습니다. 또한 진짜 초콜릿은 뇌를 행복하게 만드는 특정한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어요. 짐작하셨겠지만 화이트 초콜릿은 그런 작용이 없어요. 누텔라 좋아하세요? 우리 모두는 헤이즐넛 코코아 스프레드라고 알고 있지만 각각의 병에 몇 개의 헤이즐넛이 들어있는지 궁금하신 적 있나요? 제조회사는 각 병에 약 50개의 헤이즐넛이 들어있다고 하면서 공식적인 정보를 제공한 적이 있어요. 많아 보일 수도 있지만 전체의 약 10%밖에 되지 않아요. 설탕과 파뮤가 누텔라의 전체 함량의 50%로 1위를 차지합니다. 재밌는 사실은 오리지널 요리법에는 헤이즐넛 함량이 훨씬 더 높았다는 거예요. 누텔라는 피에몬테의 전통 요리법인 잔두이아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요리법은 지난 몇 세기 동안 여러 번 바뀌었어요. 18세기 말 30% 헤이즐넛 페이스트에 초콜릿을 섞은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활용법이 있었어요. 이 초기 누텔라 프로토타입은 초콜릿의 속으로 사용되거나 심지어 바의 형태로 소비됐습니다. 20세기 중반 제품은 헤이즐넛이 무려 71.5%, 초콜릿이 약 19.5%였어요. 또 하나의 전 세계적 상품으로 넘어갑니다. 커피죠. 우선 한 가지 신화를 밝혀볼게요. 100% 디카페인 커피는 없습니다. 적어도 97%의 카페인이 제거된 커피가 디카페인으로 간주되죠. 그런데 카페인을 제거하는 몇 가지 다른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특수 용매를 사용하는 거예요. 커피 원두를 거기 넣고 씻은 후에 일단 카페인이 제거되면 용매를 씻어내죠. 스위스 워터 프로세스라고 불리는 두 번째 방법은 이산화탄소나 숯 필터를 사용해요. 여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모닝커피는 과일을 끓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원두커피는 베리 씨앗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베리로 만든 음료죠. 이제 조금 가슴 아픈 계산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나초나 칩 한 봉지를 가지고 있고 그게 10달러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실제 간식을 위해서는 얼마를 지불했을까요? 약 1달러 40센트예요. 그럼 8달러 60센트는 어디로 갔죠? 봉지 안에 든 공기 비용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칩보다는 주로 공기를 판매하는 브랜드가 있다고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봉지가 공기로 가득 찬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항상 과자보다 훨씬 더 많은 공기가 들어있어요. 라면에는 숨겨진 비밀이 없지만 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해를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하죠. 인스턴트 라면은 일본에서 발명되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의 변형은 확실히 일본식이지만 최초의 고대 원형은 중국에서 발명됐어요. 튀긴 다음 국물에 담겨 나온 국수였죠. 요리사가 이미 익힌 국수를 다시 끓일 거라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국수를 살리기 위해서 팬에서 국수를 꺼내 뜨거운 기름에 튀겼어요. 현대의 일본 버전은 음식의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발명됐습니다. 몇 번을 실패한 시도 끝에 발명가 안도 모모후쿠는 국수를 보존하는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면은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됐습니다. 찌고 말리고 뜨거운 기름에 튀기고 양념됐어요. 처음에 인스턴트 라면은 모든 사람들이 익숙한 신선한 국수보다 훨씬 더 비쌌기 때문에 사치품으로 여겨졌습니다. 우리 모두 레모네이드를 좋아하고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해요.
오늘날 핑크 레모네이드는 포도주스나 착색제 때문에 예쁜 색을 띱니다. 어떻게 발명되었는지에 대한 두 가지 전설이 있어요. 둘 다 서커스 일꾼들이 등장해요. 첫 번째 이야기는 서커스에서 일했던 헨리 얼랏이 자신도 모르게 레모네이드에 빨간 계피 사탕 몇 개를 떨어뜨렸고 그래서 밝은 분홍색이 됐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좀 더러워요. 서커스 단원이기도 했던 피트 콩클린이 어느 날 레모네이드 만들물이 다 떨어져서 동료 한 명이 빨간 스타킹을 빨았던 욕조에 물을 사용했는데 색이 빠져서 물이 분홍색으로 물들었다고 주장합니다. 피트는 설탕, 레몬 조각, 타르타르산을 첨가했어요. 그리고 그걸 딸기 레모네이드라고 불렀죠. 고객들은 매우 좋아했고 매출은 2배가 되었습니다. 왜? 놀랍게도 나초는 고대 멕시코 음식이 아닙니다. 발명된 지 100년도 채 안 됐어요. 나초라는 별명을 가진 이그나시오 아나야가 1940년대에 이 요리를 발명했다고 합니다. 나초 탄생에는 멋진 이야기가 있어요. 한 단골 손님이 배가 고파서 이그나시오에게 그녀와 새 친구들에게 뭔가 다른 것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는 손님들이 정말 배가 고프다는 걸 알았고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빨리 요리하기로 했습니다. 사용 가능한 재료로 즉흥적으로 요리를 했죠. 또르띠아 몇 개를 준비하고 그 위에 치즈를 잔뜩 갈아 올리고 요리를 데웠습니다. 더 맛있게 만들기 위해 그 위에 할라피뇨 고추를 조금 더 얹었습니다. 단골 손님 메이미 파이네는 그 특이한 요리의 이름이 뭐냐고 물었어요. 이그나시오는 길게 생각하지 않고 나초의 스페셜이라고 말했습니다. 감귤류는 그 어떤 드라마보다 더 복잡한 사랑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막장 드라마에 가깝죠. 오렌지는 더 크기 때문에 귤의 아빠뻘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달라요. 라임과 레몬도 이복 형제가 아닙니다. 색깔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몽은 항상 가족의 따돌림을 받는 것 같지만 자몽 얘기를 할게요. 스위티 자몽과 포멜로는 서로 자주 만나지 않는 먼 친척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여기 가계도가 있어요. 오렌지가 아들이에요. 포멜로와 귤의 교배종이죠. 약 25%의 포멜로 게놈과 약 75%의 귤 게놈입니다. 자몽은 오렌지와 포멜로의 잡종입니다. 스위티 자몽은 포멜로와 자몽의 교배종입니다. 레몬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쓴 오렌지와 유자 사이의 또 다른 교배종일 뿐이죠. 네, 라임도 교배종이에요. 야생에는 다양한 종류의 상록수들이 있는데 그 열매를 라임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우리는 대부분 재배된 것을 먹습니다. 사실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는 감귤류의 먼 친척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탄젤로가 귤과 포멜로의 교배종인 것처럼 오란젤로는 자몽과 귤의 교배종이에요. 아몬드는 종종 견과류로 오인됩니다. 견과류는 건조하지만 아몬드는 살이 많은 층을 가지고 있어요. 나무에서 자라는 동안 마치 복숭아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것을 열면 먹을 수 없는 층 안에 씨앗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몬드입니다. 만약 패스트푸드 딸기 밀크쉐이크가 안전하고 꽤 건강한 선택처럼 들린다면 다시 생각해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인 딸기 쉐이크는 총 59가지의 성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원래 딸기 맛을 재현하는 것은 꽤 어렵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료가 필요하다는 거죠.